세 번째 아이템은 제가 좀 분노하는 지점이 있어서 사실 저는 뭐 이제 뭐 아까 우리 뭐 운동권 얘기부터 막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나는 사실 그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운동권이 뭐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떠나서 대북관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맨날 얘기하는 거를 반미라니까. 친북.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저는 지금 민주당을 보면 제일 걱정돼. 그러니까 운동권도 그렇고. 제가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역사 인식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완전히 방향이 다른 거예요. 제가 열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경계하는데 열심히는 방향이 없어요. 아, 열심히 한다? 열심히 뒤로 가면 뒤로 가는 거예요. 아, 그렇지. 열심히 딴 길 가면 집에 못 가요. 그러니까 이 뭔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뭔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시기에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교복을 벗고 하면서 돌 처음으로 만났던 너 보자마자 꼬셔서 돌을 던지니 무슨 생각이 들어갔겠냔 말이에요. 반미, 이 나라는 그렇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 그렇지. 친일파 청산이한 데서 이 모양 이 꼴이. 맞아. 미국 하라는 대로 하고 진짜 우리의 조국은 저 노스코리아야. 노스. 이러고 사니 모든 게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고 근데 딱 보니까 한 30년 전에 막 소련이라고 있었어. 소비에트 연방, 러시아 연방 말고 또 있었어. 그렇지. 우크라이나도 소련이었어요. 그렇죠. 같은 나라였다니까. 거기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게 아닌가 해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용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꿔. 맞아. 걔네가 잘못한 거 우리 저 북조선은 있잖아. 그렇지. 그게 NL이에요. 맞아요. 뿌리가 깊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거가 안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 국회의원을 하는. 그게 이제 좀 요즘에 좀 이따 얘기할 거에 전초전으로 지금 하는 건데 이게 좀 이거는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고 그냥 기본이죠, 기본. 뭐 이런 말이 더 뭐하지만 진짜 이게 예전 같으면 거의 반역죄 수준이 될 만한 정도의 인식이란 말이야. 국가보안법 그냥 걸려요. 고무찬약죄예요, 고무찬약죄. 그러니까 이거는 고무가 뭡니까? 고무가 북고. 그렇죠. 북치면 춤추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치어리딩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김일성, 김정일 주석의 선대란 말했어요. 노력을 폄훼하지 말고. 선대의 노력. 그 이재명이 한 얘기. 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굶기는 노력은 했지. 옛날에 칼기 폭파 뭐 이런 거 생각 그런 거 다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냔 말이에요. 이게 제1야당 대표란 말이에요. 선대 노력, 선대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파트가 이건데,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하고 막 얘기를 하지만, 근데 진짜 이 사람에 비하면 애교더라고. 윤미향. 이 사람은 약간 무섭던데. 자격이 안 되죠. 일단 뭐 오죽하면은 무소속으로 복당도 안 시켜줬겠어요. 뭐 할 이유도 없겠지만은. 그때 1심 끝나고 또 이재명 대표가 아픔을 이해하고 미안하다고 했다가 2심 딱 때리니까 또 입 싹 썼죠. 어쨌든 뭐 임기는 마치게는 돼 있지만은 임기만 마치면 뭐 합니까? 그 다음에 뭐 안 살 거예요? 그건 아니죠. 세상은 길어요. 남은 인생이 길어요. 그렇지. 윤미향이라는 이름은 윤지호와 더불어서 잊혀지지가 않게 돼 있어요. 우리 윤 씨인지 모르겠는데 한 일이 너무 많아요. 비례의원으로서. 그러니까 아니 사실 본인이 지금 죄를 진 부분도 그거지만 사실 그것도 경악할 만한 일이잖아요. 지난번 조청년도 몰라가지고 갔잖아. 그거. 근데 그 조청년도 그 죄를 진 거 그렇고 이제 조청년 행사도 잘 몰라서 갔다는데 그게 몰라서 간 거겠어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그게 약간이라고 그랬어요. 약간 북한의 우호적인 단체로 반국가 단체예요. 그렇지. 약간 우호적인 단체가 어디 있어요, 그냥 반국가 단체지. 근데 그때 그래도 막 그렇게 뭐 자기는 모르고 갔네 어쩌네 뭐 어쩌고 막 그러면서 그냥 뭐 우야무야 넘어갔는데 이번 거는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이거는 용서가 안 되던데. 북한의 전쟁관을 수용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회 주최 공개 토론의 제목이 이거예요.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 평화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 제목은 그럴싸해. 저희 기사 좀 떠 있나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나는 여기 나온 그 패널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북한의 전쟁은 정의의 전쟁관.
이게 2005년에 있었던 노무현 좀 오래된 얘기죠. 강정구 교수라고 동국대 교수가 계셨는데 네. 이분이 6.25는 통일전쟁이란 말을 해요. 통일전쟁. 6.25가 통일전쟁이다. 그 말을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노무현 정권 때. 그렇죠. 그때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일만 시킬 수 있으면 전쟁도 된다는 것도 되고 그 논리는 그렇지. 어떻게 보면 북에서 우리가 전쟁을 먼저 일으키지는 않으니까 북에 의해서 전쟁이 발발해서 통일이 되는 것이 차라리 낫다예요. 또는 그렇게 해야 된다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 이게 다음부터는 정의의 전쟁은 얘가 통일을 결심한 이상 우리도 그 방향에 맞춰야 된다. 북한은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잖아. 수용하자는 뭔 얘기. 소리야 이게. 전쟁 나서 통일돼도 통일되니까 좋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도 우리 민족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좋네. 우리는 핵 보유 민족이야. 이거라니까요. 이게 난 맨 처음에 이게 국회 주최 공개 토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말하는 것처럼 그래요. 통일 전쟁이 일어나서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게 무슨 평화야? 통일 전쟁이라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랬잖아. 비겁한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된다. 이게 인식의 대전환이다. 이게 나온 얘기예요. 혼자 실제로. 대전환 하세요.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을 넘어서는 평화통일 운동을 해야 한다. 평화의 의미가 우리랑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중심으로 뭔가 통일이 되고 뭐 하는 거를 원하는 건지. 이 사람 왜 이 얘기했냐면 그 무슨 연구 소장이잖아요. 네, 김 뭐잖아요. 이 사람. 어. 이 사람이 왜 그러느냐. 최근에 북한에서 뭐라 그래요. 김정은이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것들. 그러니까 남조선이란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조선민족이라고 이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 완전 남이야. 남이니까 까도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전에는 체제를 합쳐서 같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을 그렇죠. 했잖아. 한반도기만 하고. 어. 그 통일에 대한 방향을 수정한 거 이제 도저히 안 돼. 그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아예 적대적으로 해서 그냥 우리 핵 생겼으니까 그냥 한 방에 끝내자. 한 방에 끝내자. 우리 국호를 불러준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수용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딱 거기에 발맞춘 그 인식 전환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우리나라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나중에 또 기자가 전화해서 그게 뭔 소리입니까? 그럼 또 부인해. 아주 비겁하게. 그리고 지금 뭐 아까 이게 제목이 그랬잖아. 한반도 위기에 의해 평화 해법 모색. 윤미향이 한 얘기는 뭐냐면 윤 정부의 반북 멸북 정책이 우리에게 걸림돌이다. 멸북 정책. 그럼 북한 가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하세요. 그리고 그 뒤가 더 웃겨. 이걸로 이익을 취하는 미국, 일본의 군사동맹 체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어려운 말 모르실 것 같은데. 누가 써줬나? 써줬다고. 남편도 약간 그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그렇죠. 비슷한 분인데 이분은요. 오늘 저 김경률 의원 한 발언 거기에 답을 하세요. 정대 활동을 할 때 계획서 이렇게 해요. 정부에서 지원금 5억을 주면 우리가 19억을 넣어서 24억으로 사업을 하겠어요. 근데 통장에 정부 지원금 5억만 꽂히고 19억이 안 들어왔어. 꽂히지. 그거나 대답해요. 19억.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일부 어렵겠나? 참. 그러니까 한반도 위기는 북한 때문이 아니고 한미동맹 때문이다. 이게 다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북한 때문이 아니라 한미동맹 때문에 지금 이런 위기가 왔다. 그러니까 어릴 때 잘못된 찌라시 막 복사물 보고서는 막 가슴이 웅장해지면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40년 동안. 껍데기죠 인생이. 그리고 나는 이 얘기한 사람은 진짜 좀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북한은 자주국방, 의료 주거는 국자인데. 고은광순이야 그분이 고은광순. 남은 이걸 유명한 한의사예요. 유명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냥 나오면 그런 얘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 미제 제국주의 제대로 된 사람이냐 뭐 그러고 있으니까 북한은 자주국방에 의료 주거는 북한은 공짜인데 남한은 이것도 경쟁해야 된다. 이게 뭐가 더 좋냐? 그럼 북한으로 가세요 이러면 완전 사회 아까 의료 주거가 공짜 그 거기 가시라고요. 그냥. 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거기랑 생각이 아주 비슷하죠. 근데 이런 거를 아니 우리나라 국회 토론에서 이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이런 게 나오니까 맛이 간다. 난 이게 제일 셌어요. 의료 주거는 북한은 공짜인데 남한은 경쟁해야 된다. 아니 거긴 링거 하나 없어가지고 무슨 뭐 술병에다가 뭐 하고 그래서 폐혈증 그러니까 공짜니까 글로 가서 그냥 거기서 의료 받으시지. 병원은 또 갈 거 아니야 또. 이 사람 이분 되게 오래된 분이에요. 고은광순. 아마 호적이 아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고광순으로 돼 있겠죠. 난 이 정도면은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것 같은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국적만 우리로 돼 있고 아마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이중 국적 안 하니까 그냥 헌법을 인정하는구나. 우리는 우리의 용토는 정말 진짜 이거는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물론 윤미향 의원이 지금 무소속이긴 하지만 무늬만 무소속 아닌가? 그렇죠. 근데 민주당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준연동 형제를 하면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의석수를 막 누르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위성정당 만들다 보니 이런 사람들도 하나씩 넣어줘야 한다. 이걸 그때 주장하는데 위성정당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결국 들어오는 거잖아,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연동 형제 비슷한 걸 하려면은 의석수 분포가 가변적이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고 당연히 위성정당 나오지. 그렇죠. 야,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제가 썩 좋아하지도 않는 관심도 없는 윤미향이라는 사람을 저희가 한 꼭지를 잡아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걸 보고 제가 너무 놀라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여당 야당의 그 여야 누구 누구를 지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렇죠. 대한민국 정체성하고 관련된 거 아니에요? 이건 사실상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해보면 또 사실 그 최재형이라는 사람도 그래요. 최재형이라는 사람은 이제 수사를 받으니까 주거치 입으로 목사도 아닌 사람이고 뭐한 사람인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오늘 뭐 이 얘기 말고도 하나 더 해야죠. 이현주 해야죠. 이현주 얘기 이제 마지막으로 하려고요. 가장 넓은 스펙트럼을 보이면서 정당 생활을 하고 있는 분. 근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원하는 것 같은데 또 안에 당내 분위기는 거의 미친 X가 들어오는 그 말이 되냐 뭐 이런. 오늘 분위기야. 엄청나게 긴 입장문을 하나 냈어요. 아 그래요? 잘 읽어보면은 못 가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못 가게 된 것 같다. 가고 싶다야 결국은. 나 가게 해주세요. 복당하게 해주세요예요. 그러니까 뭐 이래요. 당내에서 민주당에서 나를 당 바꿔야 되는데 옛날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공격하면 되냐? 문재인 대통령 최순실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대선 17년도 대선 직전에 탈당해가지고 안철수당으로 갔잖아요. 그치. 자 민주당 처음에 민주당, 국민의당, 거기서 바른미래당, 바미당, 그 다음에 뭐 무슨 정치 4.0인가 만들어서 미래통합당으로 우대로 들어와. 그러다가 탈당. 그러면서 손잡고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그 이뉴한 만날 때 옆에서 영화 한두 마디 하고. 그때 영화 그때 옆에 있었어. 그러네. 그러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우와 완전히. 그래서 다시 나 그래서 개혁신당 갈 줄 알았는데. 우주 대스타급이야. 근데 이재명 대표 그렇게 급한가요? 여기 막 필요한다고 외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잘 모르는 거예요. 중앙 정치를 정말 미안한데 사또라 모르니까 이 스펙타클한 이 중앙 정치에서 이현주라는 분의 그 운동장을 넓게 쓰는 정치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운동장을 너무 넓게 써 너무 넓게 쓰지 이거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한테 막 슛하고 막 그러는 거죠. 옆 운동장까지 쓰는 거야. 그렇지. 옆 운동장. 여기 야구 경기장인데 야구하는데 터치라인 바깥에서 축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현주란 그럼 결국 이분은 뭐해 이제 그러면 이제 그냥. 그러니까 국회 그러니까 아마도 준연동 형제 비스무리 한 거 아마 그렇게 들어갈 생각도 있는 것 같아. 뭐 일단 의석을 챙겨야 되니까. 연동형하고 뭘 해야 뭐 어떻게 길이 살아나지 뭐 지역구는 못 받을 거 아니야. 아니면 병립형을 하더라도 이재명이 픽업에 들어올 수는 있지.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당 내부 분위기가 장난 아니던데. 그거는. 그럼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만 매운맛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매운 거 여기는 뭐 불닭볶음면 최강급이지. 핵 매운맛이던데 여기 보니까. 거의 맛이. 유인태한 씨도 완전 대놓고. 그럼 인공기에서 일장기 뭐 이런 말까지 했어요. 유인태 의원은. 인공기에서 일장기까지. 그거 다 휘두르던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카멜레온이래 그러니까. 인공기로 다 돼. 일장기까지 들어서 일본 만세까지 하다가. 이 집에서는 중식도 되고 한식도 전화번호 여러 개 있잖아. 삼계탕도 하고 돈가스도 하고 막 회도 하고 초밥도 하고 다 해. 피자도 하고 다 해. 똑같은 집이야. 여보세요? 야, 근데 진짜 근데 이런 사람이 뭐 간다고 그런 거다 해도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했다는 그 생각 자체가 나는.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복당이 정하는데 안 돼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왜
대통령이 안 만나주냐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제가 볼 땐 정상적으로 만난다 하더라도요 의미 있는 정치적인 이 티키타카가 될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만한 소양이 있냐 저는 솔직히 의심합니다. 이게 정파가 달라 편이 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뭐 시민운동하고 변호사하면서 뭐 활동한 것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과연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면서 대통령과 진짜 맞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식견을 갖고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다 나왔어요. 그런 기자회견을 할 때는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수권 정당을 자임하고 있는 당이잖아요. 그렇지. 160석 넘게 원래 180석 갖고 있던 그 정당의 당대표를 완탑으로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당의 대표라면은 무게감이 거의 5선 6선 되는 급으로 나와주면서 국가 전체를 위한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경제 정책이 이렇고 그렇지. 이런 걸 하나하나 이제 어떻게 자기 얘기를 해요. 내가 찔린 뭐 이거를 보니까 배우가 있는 것 같아. 2년 동안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래서 애를 안 낳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왜 애를 안 낳아? 그것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제가 맨날 늘 얘기하지만 가끔 이제 국민의힘 쪽을 봤을 때도 하고 한숨 나올 때가 있는데 이쪽을 보고 어우 깜짝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새 민주당이 잘 보세요. 지금 저희가 많이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인 건 저희도 알지만 민주당도 서서히 야 우리도 이상한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릅니다 선거는. 그렇지. 선거는 모르는 거예요. 저희는 끝까지 갑니다 이 기조로. 고칠 거 고치고 깔 거 까고 제낄 거 제끼고 막 가요. 저기는요 쌓아놓고 있잖아. 숙제를 안 해. 불량 학생이야. 숙제를 할 수가 없어. 숙제를 안 돼 그냥 배째. 대표가 그런 거 안 줘있는데 어떻게 줘? 숙제를 어떻게 해 숙제를. 계약을 해서 방학 숙제 내렸는데 아니야 지금 방학이야 계약 안 했어.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 야, 싫어. 몰라. 뭐, 그래도 그냥 우리가 이길 것 같아. 약간 이런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긍정평가가 50%가 넘고 이재명 대표 35%인데 일단 비호감도가 여기가 70 가까이 되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 우리 총선 어떻게 치르는지 이게 내부적으로 이게 나오기 나올 시작하는데 거예요. 분명히 나와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여기서 내려가면 안녕 그러고 이제 그럴 수가 없지. 그러니까 못 내려가잖아. 당이 이재명 대표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내려가면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이 지금 이렇게 멱살 잡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그렇지. 그러니까 당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한테 포획이 된 거잖아요. 결국은. 야, 이건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이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전 제 3자 입장에서 이렇게 관전평으로 그러니까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민주당이 숙주인 거예요. 숙주. 그렇지. 민주당이 있어야 내가 살아. 그렇지. 그게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으면 죽죠. 그렇지.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가 바이러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을 완벽하게 이용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총선 때 공천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다 지금 이렇게 그럼 다 줄 이러고 섰지. 있는데 언제 바뀔지 몰라요. 공천하고 나서 이제 내가 안 되면 끝인데. 그럼 내가 안 되면 끝인데. 멱살 잡는다니까. 그래서 요즘에 분위기가 한번 민주당이 한번 심하게 출렁거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면 이기는 게 중요한데. 균형을 잡고 있어서 그냥 가는데 이게 살짝만 틀어도 이게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세상 그렇지. 이치가. 이 지점에 저는 있다고 봐요. 이 젠가에서 요거 지금 이거 지금 걸렸어. 빼박을 못해. 넣어도 무너질 것 같고 빼도. 이거야 지금. 어떻게? 진짜 그럼 반만? 여기서 반칙이지 이게. 야, 너 옆에 잡아. 손 넣고. 뭐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렇지. 의석수로. 반칙 방법이 있구나. 저기는 반칙 왕이야. 참 우리 이현주 얘기까지 했는데 이현주 의원 얘기까지. 그리고 오늘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준석 대표 있잖아. 이낙연 뭐 저희 대표 쪽에 또 윤핵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같이 안 하나? 이럴 줄 알았어요. 중텐트 얘기할 때부터 알았어요, 저는. 중텐트 때부터. 중텐트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빅텐트를 지향한다면 사람들이 저 뭐야 중텐트네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게 먼저지. 자기가 먼저 중텐트 했다는 얘기는 그렇지. 빅텐트 안 되고 중텐트고 나는 너 없어도 돼. 중텐트로도 돼. 라고 선언한 거랑 마찬가지라고요.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죠. 윤핵관과 같다는 얘기는 어떻게 합쳐질 수가 있겠어요. 아까 이게 되게 심한 멘트잖아요. 뭐 국힘에 있을 때 가장 본인이 증오하던. 소개팅 나와서 콜라 시킨 거라니까. 그렇잖아. 그냥 집에 가세요 해요. 안 짜장면 먹거나. 다 시켜. 난 짜장면. 다 시켜. 난 짜장면.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총선을 치를지, 그러니까 저쪽이랑 안 하고 내가 알아서 뭘 해보겠다는 건데 그것도 유승민 의원도 안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돋보이거나 잘하기 시작하면 윤석 대표하고 이게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역의 상관관계죠. 역의 상관관계. 이게 본인 생각대로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 없죠. 보면. 없으니까 지금 보면 말이 되게 독하고 이제 막 노인 얘기했다가 여성으로 갔다가 이제 이낙연으로 갔다가 그러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한 발로 서 있어야 돼. 물이 다 들어왔어. 두 발로 서 있다가 이제 물이 다 한 발로 서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호남에서 제2당이 되겠다. 그게 뭔 말이에요? 민주당은 못 이겨도, 그러니까 이낙연계는 우리가 제낀다. 이렇게 이제 배제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 절대로 숫자를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그것만 보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지. 제2당 안 됐네? 이걸로 평가를 하니까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가 나가기 전 과정하고 나가기 전에 자기가 꿈꿨던, 내가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소위 정치공학적 계산을 쫙 했는데 툭툭툭툭툭 끊어지는 것 같아. 제가 듣기로는 당 체계도 별로 그렇게 치밀하지 않아서 양양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 거기에 굉장히 기대를 했대요. 합치면은 그래도 거기 뭐가 있고 뭐. 근데 일단 합치기 전에 양양자 의원 쪽에 그 당, 뭐 사무총장 뭐 이런 사람부터 대변부터 다 탈당했잖아요. 그렇지. 양양자 구시대 정치대로 다 탈당했잖아요. 갔더니 그냥 의원실, 양양자 의원실 보좌진들이 그냥 일 다 하는 정도 수준의 소위 말해서 컨테이너 정당이 돼 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다. 이준석 대표가. 근데 지금 시간도 없고. 그치. 이낙연은 윤핵관이고. 뭐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지역구를 나갈지 뭘지도 모르겠고 어느 지역 갔는데 호남 갔다. 오늘은 뭐 순천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 기자회견을. 뭐 대구에 제일 센 사람하고 한다고 그랬다가 도대체 누구야 그게? 그러니까 지금 어느 지역에 나갈지 뭐 비례는 안 간다고 계속 얘기는 했는데 그럼 이제 어느 지역에 나가면 윤석 대표가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가 과연 있느냐? 국민의힘 저는 없다고 봐요. 공직선거에서 당선되려면 안티를 만들면 안 돼요. 한쪽에. 우리 당으로 아무리 우리 당에 다시 계속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많은 안티층을 가지고 어디서 당선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하면 이게 역의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뭔가 이쪽을 공격을 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내가 보니까 요즘 씹는 분위기더라고. 그냥 무대응. 아니 뭐 씹는다기보다 대응할 게 없어. 그러니까 제가 그냥 씹는다는 표현은 뭔가 하면 이준석 대표가 했던 말이나 뭐한테 논평 자체를 안 해. 같은 리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면 이제 가끔 저기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나냐? 뭐? 요즘에 자꾸 이제 이준석 대표랑 싸우는 예찬이랑 막 싸우고. 오랜만이네. 예찬이랑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본인 그 방식이 다 틀어져 버린 거야. 나올 사람도 안 나오고 여기가 잘못해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나오지도 않고. 안 나오지. 이게 지금 그래서 이준석 대표 약간 사면초가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요즘에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요즘에는 확실히. 조금 당황할 수밖에 없고 같이 하는 사람들도 힘이 많이 빠진 느낌을 제가 듣습니다. 뭐 좋은 경험으로 생각한다는 말까지 들었으니까 누군지 몰라도 제가 그건 못 밝히니까. 저기 우리 중학교 동창도 들어왔네. 안녕. 현서가. 네, 막 동창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하여튼 좀 오늘 보니까 또 얘기 다 하다 보니까 또 1시간 반 갔네. 뭐 기본이지 뭐. 저는 1시간 반 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백변이 배고파가지고 안 돼요. 자, 우리 댓글 좀 볼게요. 자, 우리 여기서부터 보면 되나요? 우리 송영길 대표님 힘내라고 돈 걷어 사식으로 반미라도 넣어야 하지 않을까. 베트남 음식 먹고 힘내서 창당해 주세요, 대표님. 무조건 베트남 음식을 드려야 됩니다. 베트남 음식. 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그거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에. 굉장히 심오한데 그렇죠. 굉장히 심오합니다. 글로리아님, 윤희성님 꼭 국회의원 당선되세요.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포엑스 동료 시민님. 정치 커밍아웃 이후 중고교 친구들이 단 한 명도 연락 안 하고 삽니다. 진심 이번 총선에서 못 이기면 아주 많이 우울해질 것 같습니다. 꼭 이해합니다. 강동갑, 윤희석, 광진갑, 김명민 화이팅. 아마 주변에 진보거나 아니면 혹은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거나 뭐 그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일어서시는 분. 윤미향 씨 요즘 위안부 할머니로 안 되니까 애견 반려동물 시민단체랑 손잡고 후원금 낭량하게 드시더군요. 진짜 운동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돈 만드는 거 보면 사우디 오일이 부럽지 않네요.
근데 진짜 저거는 참 자기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었잖아요. 또 그거 곧 끝나요. 인생 길어요 생각보다. 그렇죠. 몇 년 그것만 갖고 참. 서채영님, 김정은 NBA 좋아하고 스위스 유학으로 주최상 아무것도 모르는데 남쪽 주사파는 북을 너무 좋아해. 요즘에 진짜 막 좀 그러니까 거의 사생팬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봐요. 우리 박상우님 고맙습니다. 아 신정혜님 방송 오셨네. 끝났나 싶었는데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배님 당선 응원을 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맨스테이님 예전 제가 모신 임원분이 임원 승진 전에 수영장이나 바다나 똑같은 수영이다 하시면서 하던 대로 하면 된다고 호기롭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주 쉬니까 아니더라고 하시던 말씀이 생각합니다. 사또께서는 바다에서 수영하는 뭘 배워야 할 듯합니다.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죠. 수영장이랑 바다랑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네. 네. 이영선님 정치화스타 늦었지만 10만 축하드립니다. 항상 본방을 못 들어서 좋아요만 들어갑니다. 유희석 대변인님 국회 입성하시길 바랍니다. 형님 응원하시는 분 제가 하여튼 많습니다. 무조건 갑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저희는 뭐 재밌게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정치 현안 계속 말씀드리고요.